이거 늘 궁금하셨던 한자 아닐까요? 선악. 늘 쓰지만 도대체 선악은 뭘까? 대에서 소의 새끼가 나타날 때, 자, 이렇게 제가 음양을 그린 이유가 양은 플러스는 플러스 변으로, 이거 대차 대좌표 같은 겁니다. 마이너스는 이쪽은 선변이고요. 이쪽은 악변입니다. 대종경에도 보시면 선한 싹이 점점 과보를 맺어가는 모습이고요. 악의 싹이 처음엔 작지만 점점 커져가는 모습. 그래서 속일 수가 없다. 봄, 여름에 해당되는 이 양이 자라는 이 시기에 상응하는 게 선이 자라는 모습. 가을, 겨울에 해당되는 음이 점점 커져가는, 점점 추워져가는 이 그 모습에서 악의 그 과보가 열매 맺는 모습. 이거를 보신 거예요. 대종사님이. 그래서 선악 과보가 익어가는 모습도 생멸거래만큼 이 유무의 세계에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했을 때 시와 이를 선택했을 때는 이쪽으로 쌓여가고 열매가 비와 그릇된 것과 해로움을 선택했을 때는 이쪽으로 업보 쌓여간다. 이제 요 얘기인데요. 선악 업보가 나타난다는 거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까지만 보시면 항상 좋은 거에는 이게 등장합니다. 양. 다리 4개에 뿔 달렸죠? 양이에요. 꼬리 달렸죠? 양. 항상 좋은 거에는 선에도 등장하고 미에도 등장. 근데 원래 아름다움 있잖아요. 양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꾸민 거예요. 사람이. 자기 머리를 막 깃털을 달아가지고 멋지게 꾸민 사람, 아름답게 치장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 저도 지금 뭐 나름 아름답게 치장을 한 건데 머리도 좀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습, 치장한 모습인데 이게 우리가 아는 해서로 변형되면서 양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동양에서는 양 하면은 이제 진선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양이 지금 선에 들어갔다는 건 선하다 이런 의미를 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건 선하다는 뜻이구나. 아름답다는 뜻이구나. 근데 여기 보시면 말씀 원자죠? 예. 말씀 원자 지난 시간에 했는데 복습해 볼까요? 입에서. 요거 입입니다. 입 아니면 집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요렇게. 입에서 뭔가 위로 이렇게 솟구치더라. 근데 이렇게 위쪽으로. 이건 위쪽을 의미합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선 긋고 점을 위에다 찍었죠? 이거 위쪽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뭔가 지금 같으면 와이파이 이렇게 솟구치듯이 입에서 기운이 나가더라. 자, 그러니까 두 명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말할 때는 반드시 선하게 해라. 반드시 서로에게 해롭지 않게 은혜롭게 이롭게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착할 선자에는 말씀 원자 2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생략된 형태입니다. 말씀 원자 2개가 생략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착할 선자에는 말씀 원자 2개가 생략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전설을 모르고 풀 때는 예전에 이런 말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한자 원리 처음 공부할 때. 양이 이거는 땅에 이렇게 풀이 자라고 있다. 그걸 먹고 있다. 양이 풀을 먹는 모습 얼마나 선하냐. 남 안 잡아먹고 그냥 풀 뜯어먹는 모습 선하다. 이런 풀이도 있을 정도였는데 전설을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전설을 알면 이것 자체도 틀렸다고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글자라는 건요. 이렇게 쓰이게 되면 사람들이 이 글자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글자를 보면서 또 의미를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존중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또 쓰인다.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소개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해서에 정착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활용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 이후로도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간의 우리 이 언어 생활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의미로 쓰는 건 또 그것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글도 그래요. 지금 요즘 세대가 한글을 좀 다르게 쓴다. 그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언어라는 건 변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서 계속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저기 원형을 공부한다는 거지 지금 이걸로 모든 걸 재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집착이고 상입니다. 아무튼 원래 착할선이 이렇게 나왔다. 이건 재밌죠. 악할학자는요. 이게 예전 각골문에서도 등장하는데 옛날 그 무덤터나 은나라 때 무덤터나 집터가 주로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궁터 뭐 이렇게 보면 은나라가 이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십자가 모양. 그래서 어떤 집터나 무덤터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좀 느낌이 달라요.
악화락자로 쓸 때는요. 여기가 아무래도 감옥 같습니다. 감옥. 요 안에 막 이제 사람들도 있고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감옥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 갈 마음. 아무래도 요 마음은 감옥 가지 싶은 그 마음 있죠. 걸리면 잡혀가지 싶은 그 마음. 뭔가 불법적인 마음. 감옥 갈 마음. 그래서 이 자체가 흉하다는 뜻으로도 씁니다. 흉하다. 흉함. 그리고 버금가다. 아무래도 사람 돌 됐지 하는 버금가다. 사람의 버금가는 존재면 되게 안타까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금수의 버금가다 이러면 이제 금수맛도 못하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금가는 상태 좋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요게 집터로 봐서 집터인데 아주 큰 궁궐보다는 좀 작은 집터라 버금간다 이렇게 풀기도 해요. 이것도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천 년 전 얘기예요. 3, 4천 년 전 얘기니까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제가 소개는 해드리는데 지금 악화락자로 쓸 때는 아무래도 여기 감옥으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화락자에서 감옥 갈 마음. 그런데 재밌는 게 지금 이 아세아에서도 이걸 쓰는데 우리가 아세아 편을 이 아자가 전서로 오면은요 이런 모양으로 변하거든요. 아자방 이런 거 있잖아요. 절에 가면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방을 아자방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악화락자에서만 유독 사각형이 강조되어 있는 거 느껴지세요? 이런 느낌으로 안 쓴다고요. 같은 한자인데. 악화락자로 정리할 때는. 그래서 제가 감옥이라고 보는 거예요. 감옥 아니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약간 이거는 사람을 가둔 느낌이고요. 네모난 느낌이에요. 자, 온불교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모난 건 뭐다? 모진 마음, 모난 마음, 둥근 마음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둥글지 못한 모난, 모진 마음이라고 보시면 일부러 악화락자는 전설을 봐도 다 모지게 만듭니다. 이 버그마자로 남아서 전하는 글자는 그렇게 사각형 모습이 아니에요. 악화락자에서는 유독 사각형이 강조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글자 만드는 분들이 의식이 있었다고 봐야죠. 좀 네모난 마음은 좀 모진 마음이고 감옥 갈 마음입니다. 이런 느낌. 온불교랑 잘 만나는 한자 같아서 강조드리고요. 자, 이제 업보로 가볼까요? 선악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남들과 대화할 때는 선하게 하라는 건 결국 선이란 게 뭐예요? 두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역지사지해 주는 거죠. 내가 당하기 싫은 거를 상대방한테 가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걸 먼저 해주자. 이게 두 사람 간의 대화에 있어서 선이죠. 자, 악은요. 해로운 마음이죠. 해를 끼치는 마음, 모진 마음, 네모난 마음, 모가 나 있죠. 모가 난 마음. 즉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좀 하자. 그렇죠? 이런 식 마음. 남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나만 행복하면 이로우면 되지 않나 하는 그 마음. 결국 이것도 보면 이로움을 추구하는데 결국 나와 나 모두를 자해해타. 나도 해롭고 남도 해롭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악이 된다. 여기는 자리이탁.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다 보니까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선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선악은 충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업보로 가보죠. 업은 근데 업은 뭔가 드릴 말씀이 더 없는 게요. 이 업자라는 게 지금 전하는 게 이 원형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정하는 거는 요 위에 이 뿔이 있죠. 여기다가 뭔가 악기를 거는 악기의 틀이라고 봅니다. 그 악기들을 거는 틀. 그래서 그 음악을 연주하는 직업을 지금 그 강조했던 말인데 이게 하나의 업, 악사라고 하죠. 예, 악사를 업으로 가지신 분들에게 썼던 그 업이죠. 일하다, 직업이다. 예, 그 의미가 지금 확장돼서 모든 일에 적용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한자의 그 전서에 있어서는 최고로 설명을 잘한 책인데요. 설문해자에서는 이제 악기 틀로 봅니다. 악기를 거는 틀,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의미상으로는 중요합니다. 한자는 이제 이 정도인데 업이라는 게 카르마라고 하죠. 카르마라는 게 중요한 게 업이 뭘까요? 그럼 일인가요? 업은 뭔가 누군가 한 행위죠. 행위, 일이라는 거. 카르마라는 건 행위인데 행위. 직업의 의미로 이제 이게 쓰였겠지만 결국 일이죠. 업무, 일인데 카르마라고 할 때 이 행위가 의미하는 건 뭐냐? 이 행위라는 거는 반드시 과보는 열매죠. 열매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과보를 남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행위라고만 말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게 과보를 남기는 행위를 업이라고 하는 거지. 반드시 과보가 남는다. 그게 은혜 쪽이면 플러스 과보가, 해 쪽이면 마이너스 과보가, 시 쪽이면 플러스 과보가, 비 쪽이면 그릇된 거면 마이너스 과보가 반드시 생긴다는 걸 알고 이 업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업 그러면 반드시 과보를 남기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업을 세 가지로 나누죠. 우리가 과보를 남기는 행위를 세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불교에서 뭐라고 하죠? 의업, 마음으로 짓는 업. 예. 구업, 입으로 짓는 업.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자, 몸신자 신업. 하루에 돈이 없어도 업을 지을 수 있는 게 세 가지네. 자꾸 몸을 쓰면 됩니다. 몸이 피곤하다. 입이라도 혀라도 떠들면 업을 짓습니다. 아, 말하기도 힘들다.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업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업의 비중이 다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생각만 해도 이미 과보를 남긴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 오늘 제가 좋은 생각을 자꾸 하면 그게 나한테라도 일단 최소한 영향을 주겠죠. 자꾸 내일 또 좋은 생각할 확률이 높아지죠. 벌써 나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남한테 가기 전에. 또 내가 생각한 것만으로도 남한테도 좋은 영향을 갈 수도 있죠. 한 이론상, 한 천지신명의 이 나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 한 생각을 일으킨 게 다 하나로 통신되는 거거든요. 다 한 거기다 코드를 꽂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벌인 작업이 이쪽에 영향이 간다. 이렇게 봐야 맞거든요. 그래서 대종경에도 그런 원리가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만 해도 우주에 통신이 된다. 과보를 남긴다. 심고. 그래서 마음으로만 고해도 과보가 남는다. 그런데 말로까지만 하면 이제 더 힘이 세지겠죠. 말까지 하면. 말로 또 선언하고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고. 몸으로 움직이면 더 빨리 과보가 낫겠죠. 자, 이 신구이 삼업을 잘 쓸 거를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업이죠. 업을 지어라. 작업 취사. 근데 업을 지을 때 원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작업 취사.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죠. 이것도 나중에 다 한자 풀어드릴게요. 무엇을 있게 하고 무엇을 없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을 우리 마음대로 임의적 판단하면 안 돼요. 군대에서 저도 교관으로 있었는데 항상 강조합니다. 자의적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라 원불교에서 뭐라고 하지? 대자리, 우리 본성자리에 대조해보라. 대조해보라. 대조해보면 나온다. 대조해봤을 때 자명하면 옳은 거고요. 찜찜하면 아닌 거죠. 그래서 자명한 쪽은 선이 되고 찜찜한 쪽은 악이 되는데 왜 그러냐? 이 대자리 안에 대자리가 텅 빈 것 같지만 그 안에 천지팔도가 꽉 차 있어요. 지혜로워라, 무량해라, 공정해라, 순리자연해라, 수용해라, 해탈해라. 항상 무념이어라. 그렇죠? 항상 정성스러워. 여기서 뭔가 어긋나면 정성이 빠졌거나 지혜가 빠졌거나 무량함이 빠졌거나 공정함이 빠졌거나 뭔가 수용을 못했거나 내 마음이 뭔가 해탈을 못했거나 하면 반드시 표가 납니다. 그게 찜찜함으로 나타나요. 그 짓을 하면 반드시 마이너스 과보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양심에 자명하냐 찜찜하냐가 그게 판단하는 기준이고 그게 결국 뭐냐? 자성에 대조해 본 결과물입니다. 대조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항상 이 자성자리를 돌아보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바로 대조가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잣대가 있기에, 법이 있기에, 마음의 계율이 있기에 어떤 일이 닥쳐도 다 재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계율보다 더 근원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계율이 있는 거죠. 그게 자성이죠. 자성의 계율이죠. 자성의 계율에 반조해 보시면 되는데 그게 천지팔도다. 요 강의는 예전에 제가 정산종사법어 강의 때 하도 강조를 해가지고 간략하게 소개만 드리고요. 자, 여기에 어긋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반드시 과보가 생기거든요. 여기에 어긋나면 마이너스 과보. 천지팔도를 지키면 그럼 보운이 되겠죠. 보운이 되면 플러스 과보. 마이너스 과보는요. 그 천지은조에 읽어보시면 천벌을 받으리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과보가 뭐예요? 천벌. 그 정도로 세게 돼 있어요. 천지팔도를 어기면 천벌 받는다. 자, 그 내용이 지금 요 보자에 들어있습니다. 과보를 남기는 행위, 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를 받는데, 자,
요거 먼저 알아볼까요? 이렇게. 이거 사람인이 아니라 그 사람 모습 큰 데처럼 생겼는데 여기서는 지금 다른 의미고요. 지금 저걸 그리면 이렇게 돼요. 아무튼 이런 느낌이죠. 요게 각골문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표현돼요. 요걸 좀 되게 멋있게 그린 겁니다. 멋들어지게. 금문 거쳐서 오면서 멋들어진 건데요. 금문에서도 그냥 이렇게. 근데 전서 오면서 이런 모습이 됐어요. 자, 옆에 요거 보시면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요즘 지하철에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각골문은.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무릎 꿇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잡았다 요놈. 잡힌 겁니다. 범인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해요? 여기 수갑이에요, 수갑. 자, 업보라는 거는 이겁니다. 반드시 잡혀서 벌을 받게 된다. 과보 보자입니다. 반드시 잡혀서 딱 이 무릎 꿇리고 수갑 채우는. 범인 잡아서 수갑 채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잡았다 요놈 하려면 잡을 집자를 보면 어떨까요? 똑같아요. 자, 여기 요겁니다. 수갑. 수갑에 두 손을 이렇게 잡힌 사람, 묶인 사람. 이게 지금 잡을 집자예요. 여기서 이게 지금 이렇게 변형되면서 자, 사람이 손을 하나만 그린 게 지금 잡을 집. 원래 양손이 그려져 있어요. 각골문 금문은. 전서까지도. 근데 이제 해서에서 복잡하니까 손이 사람 한 명 손으로, 아니 사람 한 명이래. 한 손으로. 손 하나만 지금 표현된 겁니다. 잡힌 거. 잡을 집자. 과보 보자. 연결된 한자입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잡힌다.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게 과보입니다. 그래서 인과 보응 그러면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남기듯이 보응 반드시 응당 과보를 받게 된다. 업보. 그게 업보입니다. 선악의 업보. 어떠세요? 이 잡을 집자도 재밌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대자리에 천지팔도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대자리는 본래 공이거든요. 진공자리인데 공 안에 이 한자도 배웠죠. 원만할 원자. 원만하게 찌그러지지 않게 조금도 찌그러지지 않게라는 거는 천지팔도 중에 하나도 모자람이 없게 진리가 꽉 차 있다는 원만 구조. 공원. 그래서 거기서 정사가 갈린다는 겁니다. 올바른 짓인지 삿된 짓인지 사특한 짓인지는 천지팔도로 판정한다. 이론의 진리로 판정한다. 대소유무 진리로 판정한다. 텅 빈 자리인데 텅 빈 자리가 어떻게 거기서 정사가 나뉩니까? 텅 빈 자리지만 원만하게 진리가 꽉 차 있으니까 다 판정한다. 다 잡아낸다는 겁니다. 공원정은. 그래서 공원정. 텅 비어 있지만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리만 우리가 늘 반조하고 대조해 보면서 자기 양심상에서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버려버리고 취하고 버리고를 계속 해나가면 좋은 과보가 자꾸 쌓여가는 게 뭐죠? 원불교식으로 진급입니다. 나쁜 과보가 자꾸 쌓여가는 건 강급입니다. 진급은 랩업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 얼마나 랩업에 목마른데요. 게임에서 랩업하려고. 인생 게임에서 랩업하는 비결이 지금 방금 소개된 거예요. 공원정한 이론상자리, 우리 참나자리, 법신불자리를 항상 반조하고 대조해 보면서 따라가다 보면 작업취사, 그 사막이죠. 결국 정신 수양을 해야 공원정 대자리랑 만나고 정신을 수양해야. 또 사리 연구를 해야 대소유무랑 천지팔도 이런 도리가 뭐가 옳은지 그른지가 원만구족한 도리가 다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해가 되면 작업취사, 올바른 건 하고 사특한 건 하지 마라. 그래서 인생 게임에서 랩업하는 비결이고 인생을 운전하는 비결이 사막이고요. 그 제일 핵심에는 대자리, 공원정, 나뉘지 않은 공원정의 자리, 원만구족한 자리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어기건 이 자리를 지키건 반드시 과보는 받게 된다.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과보죠. 여기 잡혀가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과보를 강조해 놨습니다만 이 업보보자는
근데 이런 게 싫으면 과보라고 하는 열매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가 없죠. 열매 맺는다라는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나무에서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과. 근데 그게 보다. 너가 그 전에 한 행위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업보, 과보, 이렇게 인과 이런 단어까지 연결해서 선악 업보를 이해하시면 온불교 공부에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한자도 이해를 못하면 잊어버려요. 근데 이해를 하면요, 이게 자꾸 생각나고요. 보면 자꾸 알아지고 이 글자 보면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머릿속에 딱 자리 잡습니다. 습으로 완전히 자리 잡아서 좋은 과보를 맺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 공부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오늘 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